혹시 먼저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딱히 떠오르지 않고 그때 요번에 왔다 가면서 제가 막 이것저것 여쭤보고 질문하고 하면서 뭔가 약간 그 애매했던 부분이 좀 딱 맞춰졌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점검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감이 안 왔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딱 좀 맞춰진 기분도 들었고 이제 스스로도 그게 이제는 이거구나 하는 그게 이제 방법을 찾았달까 예 그렇게 된 상태여서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이제 뭐 옛날에 뭐 안 좋은 기억이나 그런 게 떠올라도 안 떠올리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모르는 대로 그때 또 점검 그렇게 그때 그 순간순간 그렇게 하면서 또 순간순간 또 평화가 찾아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여여한 뭔가 이런 마음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불수자성 수연성이구나 하는 거 이게 딱 체득이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자성이 뭐 있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그게 이제 제가 체득이 되더라고요. 예. 온갖 생각이 작용되는 그대로가 여여지 어떤 그런 망상이나 번뇌나 이런 것이 작용되지 않는 상태가 여여한 것이 아닌 겁니다. 단지 온갖 생각이나 온갖 망상이나 온갖 번뇌가 작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착각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 단지 알아질 뿐 거기에 마음이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를 여여하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런 어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일어난다. 과거에 대한 기억, 이것은 정말 기억일 뿐이지 지금 현재의 사실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꼭 기억이 일어나면 지금 실제 사실인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고 실제 사실인 것처럼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오로지 생각일 뿐이지. 생각이란 무자성,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생각일 뿐인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제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맨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맨날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꼭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은요, 그런 치매 또는 미쳤다는 것 같은 거예요. 치매라고 하는 상태는 이 어떤 생각과 사실이 실제가 전혀 구별되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 속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것이 꼭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 상당 부분이 착각 상태에 우리가 빠져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꼭 실제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실제 같아요. 근데 생각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닌 것 때문에 불편해지고 괴로워진다.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도 당연히 그렇죠. 과거는 이미 실제하지 않아요. 사실이 지금 현재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없어졌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억,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맨날 사실로 착각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미래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사실, 일어나지 않는 사실이죠. 단지 생각일 뿐이지. 근데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 일어나면은 이게 꼭 사실이라고 사실로 이렇게 착각이 일어나서 또 괴롭고 불편한 거예요. 맨날 이렇죠.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요게 심해지면 치매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꿈속에서 꿈이 사실이라고 꿈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꼴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분명히 생각과 사실은 다른 거다라고 하는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생각에 놀아나지 않게 되고 생각에 그게 분명한 이해가 되면은 생각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은 과거와 미래는 좀 쉬운 것 같은데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가령 이 보이차를 마셔요. 이 마시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요 경험되는 요것은 사실 요 맛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사실 맛은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요 맛에 대한 생각이 작용됨으로써 보이차 맛이 어떻다 또는 맛있다 맛없다 라고 하면서 좋거나 싫게 돼요. 근데 사실은 자 입에서 감각된 것을 맛있다 라고 하는 것은 감각되고 있는 이 경험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서 똑같은 것이 경험돼도 어떤 사람은 맛없다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맛있다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쌉쓸만 맛인가 쌉쓸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소하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것이 입에 들어갔을 때 경험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이 맛에 대한 생각과 경험되는 맛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맛에 대한 생각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감각되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감각되는 요거와 요 사실과 요 사실에 대한 생각, 맛있다, 맛없다, 따뜻하다, 차갑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맨날 혼동하는 거예요. 요 경험되고 있는 사실이 실제로 맛있다라고 경험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맛있다라고 이렇게 경험되는 맛은 없어요. 요 어떤 경험되는 쓰든 달든 어떻든 이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맛있다 맛없다 사실은 달다 쓰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경험되는 사실이 아니라 경험되는 사실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 두 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현재 경험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생각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이 아니라면은 생각 때문에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맞닥뜨리다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란 경험의 산물인 거예요. 이 경험되는 맛을 표현이 문화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또 그쪽이 주식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쪽에서 많이 먹는 음식의 이 많이 경험된 그것에 대한 대명사처럼 쓰는 맛 그것에 의해서 판단 기준이 돼서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따뜻한 물에 있다가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는 따뜻한 데 놔뒀다 하면은 이거보다 온도가 높으면 모르지만 이것보다 온도가 낮은 데는 차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찬물에 있다가 오면은 똑같은 따뜻한 물에 있던 것이 차게 느껴지다가도 찬물에 있다 오면 이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온도인데도. 그러니까 따뜻하다, 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여기서 경험되고 있는 요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도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생각 하나 그렇다라고 규정 하나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생각은 일어나서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알아지지 않으면 알아지지 않는 대로 알아진다 하더라도 내용에 신경 쓸 게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생각이 정확하게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사실 자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도란 실제의 작용에 대한 경험 상태를 도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끼지 않는 상태를. 자, 이게 여기에 대한 이 생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생각이 그냥 알아질 뿐인, 바람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듯이 이렇게 해서 무심한, 생각에 무심한, 생각에 초연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인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에 대해서. 매 순간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작용되어지는 대로 행동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매 순간 작용을. 자, 이제는 작용되는 대로 행동한다. 이게 없어요. 그냥 작용되는 대로인 거예요. 네. 우리는 또 맨날 또 착각하는 점이 어떤 점이냐 하면은, 가령 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떻게, 북대서양 고기압과, 북대서양, 그 다음에 남태평양 저기압이, 이렇게, 그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 공기가 이리 오는데, 이건 고기압, 이건 저기압이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부닥치게 돼요. 부닥치게 되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면은, 여기가 불안정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이 둔봉 안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막아놓고 물을 한쪽에 높게 한쪽에 낮게 하는데 이걸 쏙 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한쪽에 놓고 한쪽에 낮으면은 가운데 칸막이를 쏙 빼버리면은 왈칵 쏟아지죠? 이게 막고 있으니까 이게 있지만은 여기 만났으면은 사실은 요 칸만 없으면 이거는 불안정한 상태죠? 높고 낮은 것은. 이렇게 평평해져야 안전하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대서양 고기압과 남태평양 저기압이 이렇게 부닥치게 됐어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부닥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부닥치면은 바로 부닥치는 즉시 기압이 높은 쪽, 기압이 낮은 쪽으로 공기가 흘러서 이게 바람이라고 그러죠. 공기 흐름을. 이렇게 흘러서 이게 같아질 때까지, 기압이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압이 같으면 공기의 흐름이 더 없을 테니까 이제 바람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냥 이렇게 작용이 그냥 일어나는 거지. 즉 촉이 있으면은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요게 접촉이죠. 촉이죠. 촉이 있으면 바로 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요 촉이 있으면은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그래서 불안정 작용을 해소하려고 공기를, 기압이 높은 쪽에서 공기를 기압이 낮은 쪽 공기로 움직이게 했다라고 하는 중간에 주체가 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보세요. 작용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한다 그러면은 주체가 끼어버렸죠. 작용이 일어나는 그대로지, 작용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일어난 것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맨날 생각을 사용한다느니, 생각을 부린다느니, 이제 생각에 놀아나지 않고 생각의 주인이 돼서 생각을 쓴다,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전부 다 그런 착각인 거죠. 이 자체가 벌써 존재라고 하는 착각 상태인 거예요. 무아가 아니라, 말로는 맨날 무아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활용하는, 생각을 쓰는 이런 주체가 없는 거예요. 쓴다 이 말은 생각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지,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생각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런 착각 무죄 상태인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령 큰 스님이나 이런 분은 다
생각을 갖다가 쓴다고 그래요. 심지어 육조단경에도 그래요. 번역을 잘했는지 번역을 못했는지, 번역의 문제인지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는데, 바로 생각을 이제 생각에 놀아나지 않고 생각을 쓴다. 찬나같이. 그렇죠.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바람을 갖다가 바람 고기압과 저기압 이렇게 부닥치면은 초과하는 즉시 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요것을 알아차려서 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어나게 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에서 작용되는 이 촉, 들림, 소리의 와의 촉, 이러면 즉시 생각이 작용되는 거지. 소리가 들리니까 생각을 하게 한 주체가 없는 것인 거예요. 이걸 맨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대로 행동한다. 아니, 행동이 그렇게 작용된다. 그러한 행동이 일어난다. 라는 것인 거예요. 여기에 맨날 또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맨날 다시 가령 삶을 내가 어떻게 산다, 또 도를 내가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되려고 한다, 도의 상태가 되려고 한다, 점검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또 도가 안 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작용되는 그대로가 알아지는 것까지도 그냥 알아지는 것이니, 단지 지금 알아진다는 것이 그냥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이 순간, 지금까지 뭐 생각에 빠져가지고 알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문득 몸이 어슬어슬하면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지는 이 순간 정신이 돌아온 거죠. 정신이 빠졌다가 생각에 빠졌다가 돌아온 이 순간, 이렇게 확인되는 이 순간을 점검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확인되는 이 순간, 아, 바로 이렇게 다시 도의 상태가 됐구나라는 또 생각이 작용되는데,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지는 경험. 이어서 함이 없이 그냥 오로지 경험될 뿐인 거예요. 전부 다 일어나는 그대로인 거예요. 일어나는 그대로, 그리고 알아지는 그대로. 이게 도의 상태인 거예요. 문 조금 닫고. 예. 쉬우시죠. 근데 그 생각과 사실은 틀리다고 하셨는데, 예. 그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혜와 사실은 어떻게 틀린 거죠? 예. 아, 지혜와 틀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되는 데서는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그냥 표현일 뿐인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에도 신경쓰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고, 지혜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구분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우리가 도의 상태라는 것은 지혜가 됐든 생각이 됐든 똑같은 경험 상태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뭐라고 그래요? 사실은 나중 무고진멸도, 또 뭣도 없고, 무지도 없고, 또 뭣도 없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날 뿐인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이 됐든 지혜가 됐든 구분해가지고 지혜는 붙잡고 생각은 붙잡지 않고 라고 한다면은 구분이 필요한데, 붙잡는 이 순간, 아무리 지혜라도 붙잡는 이 순간 도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이미 뭐라고 그럴까?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색, 어떤 물질작용이죠? 어떤 느낌이죠? 색, 성, 소리, 다 가서 심지어는 법에도, 어떤 법이 바로 지혜일 수도 있고, 깨달음일 수도 있고, 요 색성향 미촉 외에 모든 알아지는 대상을 법이라 그래요. 사실은 색성향 미촉도 법인데,
요런 것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라고 하는 요것은 분명해지는데 그 외 나머지는 분명하지 않고 온갖 것이 알아지죠. 요것을 뭉뚱그려서 다 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깨달음, 지혜, 통찰의 경험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이 법에는. 근데 당연히 법에도 머물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머물거나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반야신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무소득고, 소득, 얻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없는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혜라고, 이거 지혜야, 이거 깨달음이야, 요런 내용을 그렇게 해서 규정해가지고 잡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서 내용을 잡지 않으면은 그때 작용되는 모든 것이 다 지혜작용인 거예요. 그런데 경험되는 상태에서 내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분별을 해서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것은 전부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함이 없으면은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상태면은 이때 작용되는 어떤 그냥 생각과 같은 그런 정신작용을 그때는 지혜라고 그러고, 착각에 기반한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는, 생각한다라고 요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하는 요런 상태에서 작용되는 그 정신작용, 분별하는 정신작용을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분별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아도, 가령 생각하지 않아도 저것에 대한 뭐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통찰이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요것도 붙잡죠. 요런 통찰 작용이 지혜라고 하는데, 요것은 바로 내가 한다는 것이 없을 때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작용 이치는 생각과 똑같고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도 생각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혜작용에 대해서 보시면 오온 중에 따로 없어요. 색수상 행식 오만 말씀하셨지. 그러면 오온 외에 지혜가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라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착각이 끼지 않는 이 상의 작용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상과 지혜를 도에서는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니 번뇌니라고 하는 이런 것이 무의미한 얘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규정함으로써 항상 생각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일 뿐이지, 그냥 번뇌나 망상이나 지혜나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혜와 바른 견해와 바르지 못한 견해를 나누는 이 자체가 바로 도가 안 되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는 뭐냐? 견해가 없음인 거예요. 즉 어떤 규정 단정이 없는 것인 거예요.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는 이거는 내 견해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도 모은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명해져요. 스스로 자명해져요. 근데 자명해진다 하더라도 붙잡으면은 똑같이 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지혜든 생각이든 아무 상관이 없죠. 붙잡음이 없는 상태에서 작용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에 기반하지 않는 지혜작용으로 작용되게 되는 것인 거예요. 돌아가는 상태에 작용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비기사라고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혜가 됐든 생각이 됐든 내용에 대해서 다 붙잡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 금강경에도 응무소주 색성형 미촉법이라고 그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예, 그거는 이제 앞에 무소주 색성형 미촉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마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응무소주 색, 응무소주 성,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그리고 이것을 총 뭉뚱그려서 이제 어떤 것이든 색성향 미촉법 어떤 것이든 그것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단지 어디에도 머문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키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머문 바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대로 그런 거예요. 작용되는 마음으로 어디에도 머문 바 없이 작용되는 이 마음이 지혜고 머문 바 있이 작용되는 마음이 생각이라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서는 구분할 수 있지만은 경험에서는 어느 하나에 여기에도 머문 바가 없으니 구분할 시력이 하나도 없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분하는 자체가 분별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번뇌니, 수행에서는, 도의 상태에서는 번뇌니, 또는 망상이니,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쓰는 즉시 바로 분별이 작용되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럼, 망상과 망상 아닌 생각이 따로 있을 거고, 번뇌와 번뇌하는 것이 따로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어차피 경험되는, 도라는 상태에서 경험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경험되는 거 되는 거예요. 어떤 경계여도 그냥 경험되는 거 되는 거예요. 내용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용에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보이면 보이는 거더라고. 내용에 되는, 어차피 내용은 생각이라는 거죠. 내용은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실이 아닌 거예요. 분별이다, 망상이다, 라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생각의 내용에 신경 썼을 때 분별이고 망상이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크게 머물지 않으면은 분별이고 망상이고 없는 것인 거예요. 머물렀을 때 불편해지지, 머물이 없으면 어떤 생각에도 불편함이 없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구별할 실익이 없다. 구분하면 즉시, 오히려 도가 안 되게 된다. 분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은 이게 지혜구나 라고 일어나도 이게 지혜구나라고 하는 그것도 붙잡지 않는다. 그게 또 문제. 그것 또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이럴 때 온전히 도의 상태가 되고 온전히 지혜 작용의 상태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맨날 이 부분에서 또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구나라고 하면 그 지혜라고 생각되는 그 생각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관념화 시킨다고 한다면은 똑같이 그냥 생각이고 망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맨날 어느 정도 되다가 또 삼천포로 빠지고 또 삼천포로 빠지고 맨날 그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어느 순간도 머문이 없다. 어떤 것에도 머문이 없다. 설사 지혜고 통찰이고 깨달음에도 머문 바가 없다. 그러니 나는 깨달았다느니 뭘 깨달았다느니 하는 것은 사실은 무지한 상태지 깨달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의 상태.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상태에서 되어지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색성향 위촉법의 모든 작용은 그대로 지혜가 될 수 있으나 거기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도의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이 결국은 뭔가요? 자, 색성향 위촉법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감각되는, 몸으로 감각되는, 바로 요 감각되는 그대로지, 이 감각을 좋은 느낌이다, 나쁜 느낌이다 해서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 좀 오래 가고 안 좋은 느낌은 빨리 없어지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되는 그대로 좋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을 분별하지 않고 감각되는 그대로. 그런데 좋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일어난다면은 그 생각도 그냥 알아지는, 일어나는 그대로와 알아지는 그대로 그 생각을 맞다 틀리더라고 또 하지 않는 매 순간이 그러한 거죠. 입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설식, 이게 미라는 거죠. 이 느낌, 여기에도 머문 바가 없이 이것을 무슨 맛이다, 좋은 맛, 안 좋은 맛, 여기에 머문 바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근데 여기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 생각에도 또 머문 바 없이 그것도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그러니까 좋다는 생각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좋다라고 규정함이 없는 이런 상태죠. 자, 모든 경험이, 자, 혀의 경험, 귀의 경험, 눈의 경험, 몸, 초의 경험, 전부 다, 생각의 경험,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바로, 열했을 때, 바로 일상 삶이 다 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러시다면 일상이 그냥
기도를 하시든, 죄를 지내든, 어떠하든, 전부 다 바로 도의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라면은, 바로 어떤 그런, 만약에, 이 뭔가 의문이 있고, 뭔가 모른다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통찰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일 때, 이런 상태가 온전할 때. 그런 어느 순간이라도, 어느 찰나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도란 어떤 것인가가 설명이 된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일상 삶에서 잠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음식하고 또는 일하고 대화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식사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대로 경험되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거기에 어떠한 꼴도 더 붙이지 않는 생각에도 거기다 꼬리를 더 붙이지 않는 바로 그런 상태. 이게 바로 도의 삶이고 이런 것이 단 한순간 한 찰나라도 온전하면은 바로 어떤 만약에 이 궁금함이나 답답함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풀리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거는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알아지고 저절로 행동을 하고 생각되어지고 이럴 때는 아무 그 점검한다는 그것도 잊어버린 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데, 딱 불편할 때가 스스로 이렇게 느껴질 때는 이제 내가 수행자다, 내가 승려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해서 지금까지 교육받아왔던 그런 관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행자는 청렴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소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소유를 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계율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문득 일어나면 나는 지금 짐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지금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니까 렌트를 해야 되네, 이런 저절로 작용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럴 때 아무 생각 되어지는 대로 할 때는 그게 결림이 안 되는데 순간 이렇게 생각이 돼서 딱 브레이크가 걸어지면은 내가 저 스님인데 이렇게 차를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이게 사치스러워 보이나? 내가 이래도 되나? 막 그런 게 가끔씩 이렇게 브레이크가 탁탁 걸리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이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무지가 작용했을 때 그런 거죠. 즉 무지란 것이 뭔가 결국 내 생각이고 생각이 맞다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에 머무른 생각에 빠지는 그 순간 그런 불편이 작용되는 거죠. 내가 스님이라는 존재에 탁 걸리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상의 머뭅이죠. 그래서 도를 다른 말로 무주상 생각에 머뭅이 없는 상태를 도라 그런 것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응무소주 색승향 미촉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무주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불편할 때는 생각에 머물렀을 때만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머문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는 생각에 머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찰나면하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어요. 단지 어떤 거냐 하면은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이 사실이라고 착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만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그런 것이 자각돼야 스님이니까 사실은 어떤 소유라든가 이런 것도 자유로워져서 조짐도 더 줄이고 그렇지 차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려고 조심해야 된다 라고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이 작용되는 그대로의 어떤 판단도 어떤 규정도 함이 없어도
그것이 그렇게 가령 그것이 그렇게 생각이 작용되거나 또는 그런 것이 가령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든가 또는 어디서 그런 말이 들리든가 라고 하는 거면 이 어떤 판단이 없어도 스스로 가령 지금이 뭐 여러 옷을 갖다가 뭐 5벌 있었고 입고 벗고 한 2벌이면 되겠다라고 작용돼서 점점 줄어들게 됐는가. 짐도 가령 우리는 온갖 것에 대해서 짐들을 많이 하지만 점점 자꾸 이제 내일 먹을 걸 저장한다든가 이런 게 점점 이제 없어져 가는 거죠. 예? 점점 없어지고 사실은 우리는 몇 끼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도 절에서는 저장하는 게 없어요. 지금도 서기불교에는 저장하는 게 없어요. 그때 곡기 탁발해서 곡기에 다 먹지. 가령 절에서 뭐 냉장고 안에 뭐 반찬을 둔다든가 또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왜? 탁을 못하면 굶고 누가 주면 먹고 자,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가 뭐, 사실 지금 밥이 없어 굶으면 된다고요. 동네 어디 가든지 사실은 밥 한 끼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절에 어디에 가든지 공양 시간에 맞춰서 가면은 못 먹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먹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그러지 못해서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점점, 우리는 사실은 살다 보면 점점 옷이 막 쌓여가요. 근데 실제로는 철철이 겨우 저 같은 경우도 맨날 입던 것만 한두 벌 가지고 맨날 이렇게 입지 많다고 해서 다 골고루 입느냐? 그러지 않는 거예요. 몇 년간 입어보지 않는 옷도 지금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벼워지고 스스로 그렇게 작용돼 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줄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것은 생각의 얽매임이고 이런 삶은 불편해지고 스스로 조절돼 가는 삶. 그렇게 생각에 머금이 없으면은 그러면 삶이 점점 가벼워지게 돼 가요. 그리고 가령 그런 어떤 생활에 지금 스스로 불편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스스로 그런 것이 조정이 되지 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불필요한 짐이 너무나 많죠. 불필요한 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빼내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스님들은 바람 하나면은 되는 거죠. 스님들이 옷을 몇 벌 가지고 원래 3벌입니까? 2벌입니까? 한국은 또 사계절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네, 좀 달라요. 춘추 이렇게 묻고 겨울하고 여름 이렇게 세 근데 사실은 우리는 1년치 옷을 다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좀 그렇죠. 예, 그래요, 사실은. 어쨌든 그것은 이제 그 외에도 우리는 짐이 너무 많아요. 그 외에도. 옷도 너무 많아요. 사계절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여름 겨울만 사실은 있으면 돼요. 봄 가을은 옷 하나 벗으면 되고 하나 더 입으면 되고 이런 문제지 사실 따로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우리가 어떤 이 가령 사계절에 어찌해야 된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이 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즉, 도의정만 하면은, 스스로 삶이 가벼워져 가게 되고, 물건도 가벼워져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자는, 절에서도, 방을 고정되게 주지 않아요. 거의 뭐 소임 살면 또 끝나면 나가고 거의 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은 한 대 계속 있어도 가령 2년마다 바꾸든 1년마다 바꾸든 해서 방을
바꿈으로 해서 내 방이다라고 하는 이 소유가 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 저기 남방에서요? 아마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이 가장 바로 그 소유관념, 이게 바로 수행자에게는 가장 큰 적인 거예요. 이 소유관념이라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작용되기 때문인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작용돼 가는 거예요. 내 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방에다가 자꾸 자기 말 맞게 뭐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내 방이 아니라면은 자 이거는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방이라면 그러지 않겠죠? 그냥 이렇게 펼쳐놓으면 되는데 옷장 하나 있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냥 주전자에 물 끓여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내 방이니까 여기다 이제 커피포트도 사놓고 점점 이렇게 해서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자꾸 이 부지불식간에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점점 강화돼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삶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가령 어떤 이 포살과 자자라고 하는 것이 포럼마다 한 번 있던가 기본적으로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가 모르는데 지금 한국 저기 정단에서는 1년에 2번인가 제가 그렇게 제가 와파나나자에서 있을 때 태국 와파나나자에서 있을 때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인가 보름에 한 번씩인가는 꼭 해요. 그건 아주 최고로 큰 행사예요. 스님들한테는. 그래서 그 전에 전부 가령 이 머리하고 그 태국은 눈썹까지 다 미니까. 눈썹도 미나요? 예, 태국은 눈썹도 밀어요. 제가 저도 그 수행하고 거기 있으면 눈썹 밀으라고 그래요. 눈썹까지 다 밀어요. 이 얼굴에 털은 다 밀어요. 자, 그렇게 하고 가사 이 옷을 전부 다 세탁을 하고 그래서 새 옷을 입고 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가 한 달에 2번인가 그런데 그때는 아주 큰 행사예요. 스님들한테는. 그때는 다른 통상 이제 수행할 때는 제가 수행자 와서 먹은 사람들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는 스님들만 모여서 거의 하루 종일 이제 개를 점검하고 포살 자자를 해요. 철저하게 해요. 가장 큰 행사예요. 거기는 이제 스님들이 가령 큰 스님 모르지만 거의 모든 이 스님들도 전부 다 꾸띠라고 조그만 데 다 하기 때문에 소유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도 조금 오래 있다 보면은 다 자기에게 맞게 받고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수행의 적인 거예요. 그로부터 철저히 자유로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 거다, 여기는 내 집이다, 내 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행의 적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라고 하는 관념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돌아오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다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조심해야지. 이것 또한 도에서 도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별반 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훌륭하려고 라고 하는 이 사람 또한 그냥 세속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여기에 어떤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스스로 삶이 가벼워지고 소유로부터 멀어지게 돼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요런 도의 삶이 바로 바라밀이
바람일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시바람일도 이럴 때 일어나는 거지, 바로 내 소유관념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지, 내 소유관념이 있으면은 되도록 보시바람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일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보시하려고 라고 하는 것은 보시바람이 아니에요, 이건. 그럴 때 마음이 작용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태에서 마음이 작용되는 거예요. 이게 보시바람일이지. 내가 뭘 해야지. 바람일을 쌓아야지. 즉, 바람일을 쌓아야지. 그럼 바람일이 안 되고, 돌아가는 상태에서 작용될 때, 단지 작용되는 그대로가 바람일인 것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의점검. 도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돌아가는 상태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태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삶은 전부 바람일의 삶이고, 바로 자비희사의 삶이 그거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삶은 전부 다 바람일의 삶이 안 되고, 자비희사가 안 되는 욕심과 화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비희사가 뭐였죠? 사무량심이죠. 자비심 할 때, 희는, 같이 기뻐하는 것이고, 사는 평등이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죠. 사가 무슨 사자지? 사는 벌사자를 쓰던가? 아, 버릴 사자. 예. 그 분별심을 버리고 평등하게 한다는.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그러니까 승려 생활하면서 교육기관에서도 배우고 중간중간에 학교에서도 배우고 이렇게 듣는 건 많은데 그냥 뭐랄까 주입식으로 자비이사 사무량식 그거는 수없이 많이 봤는데 그게 뭔지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겪어본 적은 없으니까 돌아본 적이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무량심을 또는 육바람일을 바람일을 쌓으려고 닦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일이 아니고, 자비희사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자비희사로 살려고 하는 것은 자비희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맨날 교학과 실제 도라고 하는 사람과의 혼동 내지 착각이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특히 선불계에서 부처행을 하면 부처가 된다. 원래 부처니 부처행을 하면 부처가 된다라고 그래요. 부처가 아니면 부처행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부처행이 아니라 바로 욕심 아니면 화인 거예요. 자, 돌아가는 삶에서 작용되는 그것이, 일어나는 그것이 부처인 거예요. 이게 자비이사인 거예요. 그런데 부처행을 하려고 하는 이 부처행은 자비이사가 아니라 욕심 또는 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처는 자비이사를 행한다는 생각도 없는 것인 거예요. 그냥 작용되는 그것이 그냥 자비이사, 옆에서 보면 자비이사지. 그런데 자비이사를 행하려고, 육바라밀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부처행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아니면 부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행하면 부처가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용의 이치를,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 말처럼 엉터리 말이 없는 거예요. 부처행을 하면 부처가 된다는 이런 말처럼 엉터리가 없는 것인 거예요. 아니요, 아저씨. 중요한 것은, 도라고 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그냥 간단해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죠. 알려고 함도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덮지 않는, 생각이 나는 그 생각도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자, 오로지 하여튼 대책임질은 없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그냥 경험되는 거대로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대로. 이게 바로 무심함이죠. 경험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심한 거죠. 맨날 경험되는 것이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이것이 전부 다 무심하지 못한 거죠. 추인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럼 일어나는 생각 그냥 그대로 그 생각에 무심한 자, 바로 이게 도의 삶이고 바로 이러함이 일상생활화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삶이 자유의 대자유의 삶이 된다. 그렇지 못했을 때 삶이 괴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착각 상태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죠. 생각은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작용되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라고 또는 생각은 맞고 틀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맞다라고 하는 요 착각이 있을 때만 그렇고 착각이 없으면은 바로 도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착각의 문제지 실제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착각만 없으면 다 도의 삶이고 착각이 있으면은 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냥 요 문제일 뿐이에요. 착각의 문제지 실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뱀을 새끼줄을 뱀이라고 착각한다고 해서 뱀이 되는 게 아니죠. 새끼줄은 여전히 새끼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것은 착각이죠. 실제가 아니죠. 바로 돌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또 내일 또 대화할 때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편안하게 사실 막 서둘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일도 언제든지 한번 이야기하자라고 그렇게 하시면 이야기를 합시다. 따로 시간을 정해서 따라갈 게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편히 쉬십시오. 네.